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왜 증시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더니 3일 연속 하락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이 하락폭이 너무나 커져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울 지경이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더더욱이 수급 불균형이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그렇게 뭐 지수 차트로 보면은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오전에 10시 이 구간이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정강 후약의 장세가 오늘도 연속으로 이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했죠. 시가 버텨주고 시가 돌파 이후에 지지 이렇게 해서 11시까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1차적인 하루의 파동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코스피장은 아니었는데 이 시장이 이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할 때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그걸 따라가 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간 상승했던 그간 학습을 해서 배웠던 그 주도주에서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하락의 강도가 뭐 예전 같으면은 5% 6%겠지만 지금은 시초가에 올려놓고 양봉에서 밀어버려서 7% 8%면은 하루의 변동폭이 많은 거는 막 12, 3%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면은 이 위쪽 코까지 잡았을 때 심리적 데미지가 상당한 이런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간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한 3일에 보통 한 30%씩 지금 빠진 것 같아요. 3일간 좀 과했던 과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빠진 거는 30% 이상 보통 한 20%다 빠졌네요. 제가 얼추 최근 상승률 상위, 즉 6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봤더니 많이 빠진 건 30, 한 5%, 4% 정도. 이게 3일간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이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는 가능해요. 왜냐? 오늘 하루만 해도 오전에 남북경주 올라가고 바로 이제 저가에서부터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따라가고 중간에 가만히 있던 로봇 올라갔죠. 수소 올라갔죠. 일단은 4개가 올라갔어요. 4개가 이 하루에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증시가 이 세력이 또 있다면은 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섹터 내 종목들을 급하게 재료가 나왔을 때 올렸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도주 쪽으로 즉 기존 주도주에서 자금이 나와서 이런 섹터로 자금이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른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은 지수적으로 보면요. 지수적으로 보면 오늘이 변곡점이에요. 중요한 변곡 구간인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받아줘야 될 구간에서 버티긴 했는데 내일 버텨주는지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뭐 어제 장 초반에 혼조세긴 하지만 상승 출발로 진행을 가던 중에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추가적인 제재 뉴스가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일단 뭐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해지고 G20 회담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반전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도 이 위치가 그리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물을 타는 것보다 손절할 거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고 일단은 지켜보는 장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상승 추세라면 끌고 갈 건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네, 천천히 템포를 죽여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특히 코스피는 괜찮았어요. 수급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었으니까. 근데 오후장 들어서 이런 코스피에 대한 수급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관이 방어를 했는데 이 기관의 방어가 뚫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중국 증시랑 완전 커플링 돼서 동반 하락을 보였고, 지금 지난주부터 아마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참 됐죠. 우리가 솔리드를 매도를 했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쪽 섹터를 보고 있지 않은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테마의 확산, 이게 확산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없고 뭣도 없는 주식들이 막 날아가는 장세가 됐죠.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주도주가 지금 힘을 못 씁니다. 그 대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대장이. 그래서 5G 섹터의 조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깊은 조정은 사실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올라갈 때마다 다 저항 때려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히 돌리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dangerous 합니다. 지금 모든 테마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수소차 갈 때 꼭지에서 더 갈 것 같고, 이번에 위닉스랑 갈 때 꼭지에서 더 갈 것 같았죠. 남북경협주 갈 때 꼭지에 더 갈 것 같아요. 이 모든 차트를 다 일자로 해보면 공통점과 일련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꼭 보셔야 되고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이 상투에 몰리면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50%예요. 기본 50%. 왜냐면 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낙폭과대 매매 룰이 있어요. 33%를 50%를 66%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종목이 대장이고 강해서 33%만 떨어져서 반등하면 감사하죠. 근데 5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66%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6% 가면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기 때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지금 오늘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좀 오래 한 차트를 다 돌려봤는데 보면 그간 상승폭이 컸던 섹터에서 강한 하락 동반이 돼서 나와요. 지금 장중 하락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에서 13%, 많은 거는 오늘 고가 경신한 것처럼 했던 대오AL은 오늘 죽게 맞았죠. 한 20% 맞았어요. 장중 변동폭이. 이러한 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 2%가 아니에요. 3%, 5% 이것도 누적되면 크긴 하겠지만 이렇게 뚝뚝뚝 지금 tum에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tum에 떨어지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경업주 DMZ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고 세력이 올려야 될 때가 돼서 올렸나 싶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이 저항선을 갭으로 다 돌파를 해서 이 상승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가능함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보였는데 중간에 또 로봇 관련주도 강하게 올리고 비트코인도 올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스로도 수급이 갔죠.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얘네들이 급해서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급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얘네도 빨리 엑싯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그럴 수도 있죠. 시장이 단기 바닥을 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테마가 이렇게 급격히 순환을 하는 걸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즉 단기 바닥을 치고 다시 수급적으로
시장이 순환을 하게 되면 테마주는 또 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G20을 기점으로 많은 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에 강력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장주 위주로 강하게 당겼어요. 비대장은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란 쪽에 여전히 잠재된 리스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흥구 석유를 말씀드려요. 흥구 석유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흥구 석유하고 오늘 패턴이 좀 네, 좋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오늘 좋다 말았어요. 오늘 잘했으면은 좀 괜찮았을 뻔했죠.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갭 흥구 석유에서도 오늘 갭이 나왔어요. 지금 3일째 흥구석유를 지금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주를 봐야 돼요. 흥구석유는 주도주니까. 그리고 신고가 종목 매매는 여전히 맞습니다. 근데 철저한 리스크 없으면 지금은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어제부터 언급드리던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손정희 회장 7월 방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 관련된 슈퍼그리드 종목들 일단은 뭐 두 개 뽑아놓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뽑아서 보셔도 되고 카페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구하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네. 옴니 시스템 인포마크.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이어져 가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면 특히 코스닥 너무 심했죠. 장 막판에 살짝 들어주는 거 이 정도 막판에 있을 뿐이지 그렇게 좀 강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막판에 그냥 기관이 팔던 거 조금 걷어들인 것 뿐이지 여전히 천억대 매도가 나왔어요. 일단 일자별로 좀 한번 보죠. 일자별로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개인이 지금 코스닥에서 너무 많이 사요. 계속 코스닥만 주구장창 사니 코스닥만 주구장창 빼는 기분이 듭니다. 이 메이저 쪽에서. 그리고 개인은 하락의 베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좀 부담이죠. 그래서 조금 이 개인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은 푸세 엄청나게 쏟아붓네요. 그 기관계는 뭐 이쪽은 소소한데 코스닥 여전히 팔고 있고요. 코스피는 연기금이 지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금의 물량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보면 여러분 가장 특징을 봐야 돼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쪽이 통신이에요. 통신 기관이 예전에는 많이 사줬죠. 죽기살기로 팝니다. 지금 IT도 마찬가지예요. 죽기살기로 팔고 있어요. 이쪽은 진짜로 지금 많이 빼고 있어요. 많이. 이게 연속적으로 뺄지 또 한 템포 쉬었다 뺄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리지 않은 이상은 네, 당분간은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개인이 조금 네, 자제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런지 모르겠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을 한번 보죠. 신용이 아직도 네, 줄지가 않네요. 지수가 많이 밀리면 좀 신용도 같이 좀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신용이 급격하게 안 밀린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신용이 너무 많아요. 신용이 미수는 이때 하락하면서 많이 빠졌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확인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시장 대기자금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대기자금이 많아야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들어오겠죠. 그런 들어오던 대기자금이 지금 그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면 또 바뀌는 거니까 일단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자로 넘어가죠. 어제자 사실 MACI 지표로 어제 봤을 때 코스피는 큰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갭을 들고 나서 이 저가를 훼손을 안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국내 지수는 반대로 완전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네 의아한 생각이 있고, 중국 증시는 장 막판에 이 저희 증시가 끝난 시점에 이렇게 또 급등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좀 우리랑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오히려 우리는 장 막판까지 많이 밀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모습 바닥 잡아주면 내일 중국이 반등해 주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도 위에 장기 이평이 있는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도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 이거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였다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뭐 이런 쪽은 상관없고, 사실 전일 나스닥 그 생명공학이 많이 빠졌어요. 생명공학이 급격하게 빠졌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를 한번 봐볼게요.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빠져야 되고 문제가 있어서 좀 빠졌고, 기관이 빠져나가고. 근데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보이지? 잘 안 보이지? 캔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이평선이 너무 모여 있어서 애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 신라젠은 그나마 좀 잡아주는데 아직도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을 이제 거래량으로 봐야 되는데, 어,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나와주지를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바닥은 잡아 보이는데 거래량이 아쉽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래량이 좀 아쉽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신라젠하고 셀리버리 이렇게 보다가 수급이 깨져서 전부 다 뺐어요. 이게 추세가 깨진 종목을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보는 종목의 관점은 추세라는 거 한번 항상 네 봐주시고, 추세가 깨지면 그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추세가 깨지면 그 종목은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전에 이제 봤던 종목이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뭐 첫 힘이 이 구간에서 발생을 했건, 아니면 이 구간에서 첫 힘이라면 한번 반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볼 거는 3만원대예요. 3만원. 여기가 39,000원 라인에서 반등을 봐야 됩니다. 첫 힘의 작용을 했던 구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지와 저항으로 봐야 돼서. 근데 여기서 반등하면 모양새는 나쁘지 않겠죠. 그러게 되면 일단은 거의, 그리고 제일 강한 라인은 여기까지 오면은 봐도 돼요. 33,000원 오면 사야죠. 그때는 삼성전기, 시장이 밀리고 있고 수급이 오늘 지속에 밀려서 이걸 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트를 만들어 놔도 살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3일 나왔고, 다시 말하는데 전제는 이 갭을 메꾸면 안 돼요. 일단 갭을 이렇게 하더라도 돌려 세워서 그 모습을 보이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무조건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시장 영향 같고요. 만도는 오늘 시장 영향. 그리고
지금 OLED 쪽 어제 잘 가다가 오늘 다 밀렸죠. 일단은 뭐 단기 저항 라인에서 밀린 것 같고요. AP 시스템이라든지 이건 단기 저항 라인에서 밀렸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가 또 밀리고 이런 모습.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끌어올라 올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제 지수가 멈췄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HP 테크놀로지도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올라갈 거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연초에 우리 카메라 모듈 종목들 올라왔잖아요. 예를 들면 옵트론텍을 보더라도 이 구간마다 저항을 맞고 밀립니다. 밀리면 직전 돌파했던 구간의 지지 라인까지 빠지기 때문에, 아니면 장기 이평을 돌파했다면 장기 이평의 아래 구간이 항상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보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웬만한 종목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아남전자도 오른 거 없이 밀렸어요. 오른 거 없이. 일단은 횡보하는 이 평행 추세대 안에, 중기 단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1선 위로 안착해 줘야 돼요. 안착 못하면 좀 있으면 꺾이니까, 꺾이면 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돌리는 거 보고, 얘 7월 달에 그 하만 이어폰 정식 나오는 시점에 한 번 더 잠시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보는 것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남성은 이제 어제 상한가 오늘 갭 상승 14%인데, 얘는 이제 보내줘야죠. 얘는 보내주고, 뭐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밀리면 하세요. 이음봉 여기까지 밀려서 깔끔하게 4,000원 아래에서 4,000원 아래에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FA 지금 매매는 안 하는데 시장 대비 강해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 반도체는 5G랑 다르다라는 정도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LB 세미콘은 좀 많이 빠졌네 오늘. 시장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많이 안 빠졌네요. 그나마 네페스도 좀 빠졌고, 근데 여전히 주체는 있고 정도로 코멘트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 키스트 물량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21선 터치 혹은 이 부근 오면은 매수를 하려는데, 일단 1차적으로 왔네요. 여기 다시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매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깨면 안 되는 자리다. 저항, 돌파, 눌림,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올라가면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이런 선이에요. 3만 뭐 3,800원, 900원 라인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 시세가 나는데, 기회는 한두 번뿐이 없을 것 같아요. 매도의 기회는. 유닉스 여름이 다가오니까 오른다 정도로 보고 추세적 상승이 되는데, 일단은 24,500원까지 목표. 유니테스트 이거는 종목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뭐 실적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리겠어요. 11,000원까지. 일단은 11,000원까지를 보고 있어서 일단 그때까지 보고 대응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DK락 네, 손절 진행했습니다. 손절 진행을 했고, 이거는 네, 포트에서 일단 1차적으로 뺄게요. 지지대가 깨져서 나머지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빼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철관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더 밀리기를 저는 바랬는데
뭔가 개입이 되네요. 누군가가 아마 5일선에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5일선 이런 라인에서 그냥 매수를 찾아 들어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확실히 밀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왔네요. 원래 이 자리를 보고 있는데 조금 덜 와서, 네, 그렇고 여기는 확실히 밀리는, 아래까지 밀리는 거 보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석재 보죠. 일신석재 우리 기술. 일신석재는 이제 전일 이 갭 만들어 놓고 아마 전일 종배가 들어갔다면 뭐 오늘 시초가에 뭐 약수익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신석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서 얘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많아서 조금, 네,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가 갭을 3,300원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네,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이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잡아 들어갈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볼게요. 코아스, 일단은 음봉으로 잡아진 거를 내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이 저항대에 맞고 떨어져서 지금 밀렸는데, 시간 외에 1880, 그러면 내일 1880이 저항대 거예요. 저항대에서 시작을 해서 분명히 이걸 맞고 떨어져서 횡보하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시가 회복하는 데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보고, 뭐 많아요. 지금 음봉으로 물량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 DMZ에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크라운,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하죠. 크라운 혜태제가 홀딩스. 그럼 얘도 오늘 떴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이격이 많고, 근데 얘는 너무나 매물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매물을 해결하기가 아무리 거래량이 터져도 어렵다, 그래서 못 간다 하고, 뭐 일신석재라든지 코아스라든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에 지금 다 소화가 돼서 코아스도 그렇고, 일신석재, 웹스는 물량이 너무 많다. 얘는 안 되고, 코아스 정도까지만 해서 좀 보고요. 인디에프는 뺄게요. 얘 상대 강도가 약합니다. 어차피 테마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평에 대한 이 저항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다음 타순에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올 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DMZ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기술은 오늘 종가 베팅을 하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량 줄었기 때문에 오늘 해서. 근데 얘도 위에 내려오는 이 거래량 이런 이평의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서 못 들으면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같이 다 가면 좋은데 지금 시장에 강한 놈만 가서 올라갈 자리긴 하나, 강한 놈만 가서, 네, 약한 놈을 서서히 빼겠습니다. 빼고 J 콘텐트리 라운드 피겨 구간인데 오늘 수급이 조금 애매하네요. 제가 이거 장중에 수급 기관이 전부 매수였는데 장 막판에 바뀐 게 조금 왜 바뀐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막판에 좀 수급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정도. 근데 이 구간은 뭐 저가 구간이다 라고 저는 봐줘요. 제 거는 이렇게 하고, 토박스는 네, 오늘부로 빼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 저항, 오늘 슈팅 아닌 슈팅이 나와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시장 영향이에요. 시장 영향. 제가 봤을 때 시장 영향 아니면 이게 툭 하고 이런 근처 가서 이제 마무리 했으면 됐겠죠.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했으면 됐는데, 얘는 이제 뺄게요. 기간이 끝나서 빼고, 흥구석유, 얘는 장 초반마다 기회가 온답니다. 장 초반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전일에 제가 이제 여기서 잡았다 했죠. 여기서 잡고 이렇게 기회가 오고, 여기서는 놓쳤다 했어요. 이거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5일선 타고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내일은 모른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갭 띄워놓고 갭 다 메꿔버리고 할 거 다 했네요. 이게 오늘 반대로 이렇게만 좀 됐으면 이걸 뚫고 갈 차트였어요. 엄청나게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휩소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해두세요. 이거 여기 뚫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뚫고 날아갈 수도 있다. 날아가면 10,000원이다. 제 눈에는 10,000원 같네요. 이거 날아가면 그만큼 중동발 리스크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좋은 주식이 여기 없죠. 잡주 전성시대라 그래요. 지금 잡주 아니면 매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픈 베이스 수급은 안 좋아요. 지금 수급 안 좋은데, 이건 단순하게 이 차트 자리만 보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차트 자리는 갭 띄고 올려서, 그래서 1차 조정이라면 이 사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좀 디테일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분할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옴니 시스템, 인포 마크,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포 마크가 저는 더 땡깁니다. 옴니 시스템보다 인포 마크. 이제 얘가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이렇게 24%까지 올라갔는데 54만 주다. 그럼 평소에 거의 없으니까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만 이거 재미삼아. 근데 이런 애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옴니 시스템은 거래량은 좀 있으니까, 거래량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얘가 눌림을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 스케줄이 된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코스피도 그리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내일 밀어버리면, 저는 이제 이런 도치 캔들을 참 싫어하는데, 내일 시가가 음봉 떨어지면 이렇게 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가 음봉 떨어지면, 즉 시가가 갭 떨어지면 이 도치에서는 방향이 한쪽으로 꺾이니까. 그래서 코스피도 그런 게 있고, 코스닥도 오늘 잡아주긴 했는데 여기서 강하게 밀리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703포인트까지.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703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시장 무지하게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 시장 무지하게 어렵고, 요 며칠 손절 없다. 이번 주에 오늘 좀 손절을 좀 한 두 종목 했네요. 오늘 들어간 종목도 조금 손실을 보고 있고, 네, 시장 녹록지 않아요. 비중 실타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어렵다라는 말을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아마 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부터 되게 느낌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고수든 하수든 중수든 다 힘든 시장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치열하게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비중으로 적당한 이런 하락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을 알아야 나중에
자발적으로 주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